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을 보면 참 알쏭달쏭하죠? 완전히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만 봐도 이 분위기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1% 넘게 올랐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이에요. 한쪽에서는 와, 미국 고용시장 보니까 경제가 정말 튼튼하네 하는 긍정적인 힘이 작용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근데 경제가 너무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늦게 내리겠네 하는 걱정이 시장을 짓누르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술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은 웃고 또 어떤 업종은 울고 있는지 그 승자와 패자를 한번 명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꽤 명확하게 나뉩니다. 먼저 웃고 있는 쪽은 금융주.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늦춰질수록 은행들은 이자 마진이 좋아지니까요. 또 계속되는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도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반면에 기술주 쪽은 좀 힘들어하죠. 금리가 높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돈 주고 미래만 보고 투자해야 하나 이런 심리가 커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히 금융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국내 대표 은행주들이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말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쪽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KB증권 같은 곳에서는 미국 경제 튼튼하다, 큰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갈 거고 기업들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시장의 기초 체력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아니다. 금리 인하가 계속 늦어지면 시장의 돈이 마르면서 그동안 너무 비싸게 평가받았던 주식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의견이 막 엇갈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들 이건 괜찮겠다고 동의하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벨 전략이에요. 헬스장에서 쓰는 역기 아시죠? 양쪽에 무거운 원판을 다는 거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한쪽에는 금융주처럼 안정적인 방어주를 담고 다른 한쪽에는 AI나 방산처럼 성장 가능성이 큰 공격주를 담아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대비하는 거죠. 정말 똑똑한 전략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주에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끝내버릴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입니다.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14일 생산자 물가지수. 모든 투자자들이 아마 숨죽이고 이 숫자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는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2.9%. 이게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인데요. 만약 실제 숫자가 이것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인플레 아직 안 잡혔네? 금리 인하 멀었구나 하고 실망할 거고요. 낮게 나오면 당연히 환호하겠죠. 그러니까 이 CPI 숫자 하나에 연준의 다음 행보가 달려있고 우리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어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바벨 전략 꼭 활용하시고요. 둘째, 뜬구름 접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실적이 증명된 회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겁먹고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나눠서 사는 거죠. 이 전략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나 금융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I 인프라나 방산 아니면 요즘 다시 주목받는 2차 전지 쪽에서 옥석을 가려보는 거죠. 아까 분할 매수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 코스피가 2600선 같은 중요한 지지선까지 밀릴 때 그때를 1차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수비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공격에 나서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전력을 세우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